한편 이순신의 연합함대는 아침 안개가 걷히자마자 당안포로 진격하였다. 전라우수사 이역기의 전선 25척, 경상우수사 원균의 전선 3척이 합류하니 연합함대의 전선은 모두 51척이 되었다. 이순신의 힘은 이제 왜적을 압도할 정도가 되었다. 이순신이 명하였다. 이번 전투에도 거북선을 앞장세워 왜적을 섬멸할 것이다. 거북선 돌격하라. 연합함대의 지휘관은 이순신이었다. 여기에는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 이역기가 먼저 이순신에게 지휘권을 양보하였다. 장군께서는 저보다 16살이나 많은 데다 오포, 하포, 적진포, 사천, 당포 해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땅히 지휘권은 장군께서 가지셔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동의하였다. 물론 딸랑 판옥선 3척으로 숟가락 얹은 그분의 생각은 달랐겠지만 그렇게 연합한선은 이순신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당당히 진격하였다. 먼저 척구선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당포에서 달아났던 외놈의 전선이 거제도 쪽으로 도망갔다가 지금은 당안포 포구에 있습니다. 적선의 숫자는 몇 척으로 보였느냐? 모두 26척이었습니다. 좋다. 연합함대는 당안포로 갈 것이다. 이순신은 거제도를 돌아 당안포로 진격하였다. 여기서부터는 해협이 좁아져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적에게 포위될 수 있다. 먼저 판호선 2척을 보내 적의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라. 판호선 2척은 좁은 당안포 포구에 들어가 적진영을 살폈다. 그곳이 함정은 아닌지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정찰을 떠난 판옥선이 먼저 침몰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건 정찰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요했다. 공격의 기운은 보이지 않았고 외선들은 그저 포구에 짱박혀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정찰 임무를 맡은 판옥선은 신기전을 쏘아 그곳이 안전함을 알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당안포는 포구가 좁고 그 끝은 육지이다. 조선 수군이 밀려온다면 손쓸 방법이 없이 완전히 포위되는 형국이 된다. 게다가 지휘자가 이순신이다. 그곳에 정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 일본 수군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불리한 지형을 선택하여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왜 당안포였을까? 야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월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무릇하게도 어떤 승려와 동침을 하였다. 어찌나 화끈한 밤을 보냈는지 승려는 완전히 골아떨어졌다. 승려는 동침 중에 자신도 모르게 일본말을 뱉기도 하였다. 월이는 그 승려가 수상했다. 그래서 승려가 자는 동안 그의 진보다리를 뒤져보았더니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다. 지도였다. 그자는 승려가 아니라 일본의 첩자였던 것이다. 지도에는 남해안의 지형을 세세하게도 그려놓았었다. 월이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녀 또한 그림 좀 그리는 사람이었다. 월이는 첩자가 잠든 사이 당안포의 육지를 바다로 이어지게 그려놓았다. 그 지도에 의한다면 일본 수군은 당안포를 통과하여 남해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육지였다. 막다른 길에 갇혀버린 것이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순신이 명하였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판호선 4척의 협선과 포착선은 입구에 남아 뒤에서 적이 나타나는지 철저히 감시하라. 만약 적이 나타난다면 재빨리 신기전을 쏘아 알려야 한다. 예 장군. 그렇게 후반까지 대비한 이순신은 드디어 당안포 포구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일본 수군도 비록 불리한 지형에 머물러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좁은 포구에 안태선 4척을 방어막처럼 세워두는 등 방어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다. 육지에는 조총으로 무장된 왜군들도 있었다. 거북선이 돌격한다 해도 뚫기가 쉽지 않아 보였고 뚫는다 해도 아군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순신이 나타나면 일본 수군은 전의를 상실, 배를 버리고 육지로 탈환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렇게 하여 외선을 격파하는 것만으로도 큰 전공이었다. 하지만 왜군이 육지로 탈환한다면 민가 약탈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이순신은 백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였다. 유인수를 쓸 것이다. 적선을 향해 포격하라. 명이 떨어지자 연합함대는 일제히 포격하였다. 일본 수군은 깜짝 놀랐다. 그때쯤 일본 수군들은 이미 이순신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이순신이 나타나면 필패였다. 그런데 당안포 막다른 길에서 이순신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일본군은 정신없이 조총을 쏘아대며 반응하였다. 여차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육지로 달아날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이순신 함대가 포격을 멈추더니 뱃머리를 돌려 퇴각하였다. 일본 수군은 그 모습에 또 혼란하였다. 조선 수군이 달아난다. 쫓아가 격퇴하라.
적장은 천하의 이순신입니다. 저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유인술이 분명하니 쫓지 마십시오. 그 천하의 이순신을 다름 아닌 내가 잡는 것이다. 분명 탄환이 떨어져 달아나는 것이다. 어서 쫓아라. 일본군에게 이순신의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만약 싸워서 이긴다면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로또와 같은 존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 쫓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눈앞에서 로또가 왔다 갔다 한다면 누구나 비상식적인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유인술이라 판단하고 육지로 퇴각한다면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일본군 대장으로서 얼마나 치욕스럽겠는가. 그들은 자칭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었다. 사무라이는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지옥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한다. 어쨌든 일본 수군을 퇴각하는 이순신을 쫓았다. 유인술에 걸려든 것이다. 이순신이 한참을 달아나다 드디어 명하였다. 뱃머리를 돌려라. 하깃진을 펼치고 화포를 쏘아라. 거부선은 돌격하여 대장선을 공격하라. 일본 수군은 매우 놀랐다. 민첩하게 움직이며 하깃진을 펼치는 것이 결코 달아나던 것이 아니었다. 이미 준비된 유인술이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리십시오. 배의 속도는 우리가 빠르니 지금 퇴각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눈앞에 이순신이 보이니 내가 잠시 오판하였다. 퇴각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당한포 포구 안쪽에는 이역기의 전선이 미리 매복하고 있었다. 일본 전선이 지나가는 때를 기다려 이역기의 함선이 일제히 나타나니 앞에는 이순신, 뒤에는 이역기가 하깃진을 펼치며 공격하였다. 일본 군사들은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전진도 퇴각도 못하는 일본 전선은 그렇게 완전히 고립되어 격침되었다. 이순신이 명하였다. 배 한 척은 남겨두어라. 살아남은 왜적들이 그 배를 타고 도주할 때 한꺼번에 섬멸할 것이다. 그랬다. 모두 격진시키면 살아남은 일본군은 수영을 해서라도 육지로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또 민가약탈로 이어질 것이다. 이순신은 배 한 척을 남겨두어 생존자들이 그 배로 모이게 한 다음 한꺼번에 격침시키려는 것이다. 도대체 몇 수나 앞서 생각하는지 가늠조차 힘들다. 배가 격침되자 일본 수군은 바닷물에 빠져 바둥거렸다. 조선 수군은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누군가는 수영을 못해 바다에 가라앉았고 누군가는 날아오는 화살을 맞았다. 푸른 바다는 금세 피로 물들어 붉은 바다가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진동하였다. 또 조선 함대가 다가오더니 갈고리를 던져 바둥거리는 일본 수군을 건졌다. 살았다 싶었겠지만 그것은 착각. 조선 수군은 건져올린 일본군의 목을 산채로 잘라버렸다. 아비규환이란 말은 딱 여기서 필요한 것 같다. 이순신이 명하였다. 왜적의 목을 취하지 말라. 그대들의 전공은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조정에 보고할 것이다. 허니 진영을 유지하고 전투에만 집중하라. 그 당시 일본군의 목은 엄청난 가치였다. 일본군 수급이 포상금과 승진의 척도가 되니 그것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익을 취하려 하면 반드시 진영이 흩어지고 군령이 어지러워진다. 이는 곧 반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병법에도 길에 검은 보화를 뿌려놓고 적이 그것을 취할 때 기습하여 승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순신은 그것을 걱정한 것이다. 이순신의 생각대로 일본 수군 생존자들은 남은 한 척의 전선에 모두 올라탔다. 조선 수군은 모두 물러났다. 생존자들은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다. 이순신은 미리 방답천사 이순신에게 명했었다. 그대는 외산리 근처에 전선을 매복하라. 살아남은 왜적들이 반드시 그곳을 지나려 할 것이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왜적이 나타나면 일제히 공격하라. 모든 것이 이순신의 계산대로였다. 그의 말대로 일본 수군 생존자들이 그곳을 지나자 방다천사 이순신은 기습하여 공격하였다. 내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린 지 오래다. 화포를 쏘아라. 화살을 날려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나마 살아남은 일본 수군은 여기서 몰살될 운명이었다. 일본 수군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는 젊은 장수였다. 비록 적장이지만 죽음이 뻔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많은 화살을 맞았다. 그러나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방다천사 이순신이 직접 화살을 쏘아 마치니 마침내 젊은 장수는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다. 저자를 건져 올려라. 내 직접 저놈의 목을 벨 것이다. 그렇게 방다천사 이순신이 외장의 목을 베었다.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번에도 일본 수군은 이순신 함대에 무참히 깨졌다. 이것이 당한포 해전이다. 연합함대는 함성을 치르며 승리를 자축하였다. 전투는 끝났다. 이제 꿀같은 휴식만 남았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전투가 끝나자 뒤늦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고는 바다에 빠져 죽은 일본군들을 건져 올리더니 하나하나 손수목을 베셨다. 그렇게 벤 수급의 숫자는 엄청났다. 그는 승리의 장계를 올릴 것이고 그 수급으로 자신의 전공을 이렇게 부풀릴 것이다. 천하, 신의 천재적인 계책으로 외적들을 모두 섬멸해 싸웁니다. 그 증거로 왜군의 목을 바치옵니다. 참고로 겁쟁이 이순신은 뒤에서 숨어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오직 신이 다 했나이다. 그러면 선조는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원균이야말로 용맹한 장수로구나. 고작 세 척의 배로 이순신보다 훨씬 많은 수급을 배다니. 이 수급을 보면 알 수 있겠구나. 이순신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싸우는지, 원균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이순신은 당안포 근처에서 이틀간 휴식을 취하였다. 그래도 정찰은 계속되었다. 6월 7일에는 정찰선에 보고가 올라왔다. 거제도 영등포에서 일본 전선 7척을 발견했다는 보고였다. 조선 수군은 출격하여 일본 전선을 추격하였다. 왜군은 깜짝 놀라 배 안의 짐작을 모두 버리면서 달아났다. 원래 일본 수군의 첨저선이 평저선인 판옥선에 비해 속도는 빨랐다. 거기에 무거운 짐까지 버린다면 달아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역풍을 맞았다.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니 외선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다. 금방 판옥선에 따라잡힐 것 같았다. 어쩔 수 없다. 율포에 정박하여 육지로 도망가자. 조선 수군은 따라가 정박한 외선 7척을 모두 격침하였다. 이것이 율포해전이다. 이순신 2차 출정의 마지막 전투였다. 6월 10일 이순신은 미조항에서 해산식을 가지고 연합함대를 해체하였다. 이순신의 2차 출정도 승리의 연속이었다.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까지. 이쯤 되면 일본 수군은 이순신이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려도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였다. 이순신이 어떤 장수인지 몰랐던 1차 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순신을 잡아라가 그의 명이었지만 2차까지 겪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명했다. 바다에서 이순신을 만나면 싸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튀어라. 만났다 하면 필패니 어쩌면 당연한 명이었다. 그렇다고 바다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도요토미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라면 능히 이순신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가 올 때까지는 싸우지 않고 전력을 최대한 보유하려 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불러라. 오직 그만이 이순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도요토미의 히든 카드는 와키자카였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면 용인 전투에서 고작 1600의 군사로 8만 대병을 일방적으로 이겼던 장수였다. 그런 그에게 수군을 맡긴다면 이순신의 목도 충분히 가져올 것이라 도요토미는 생각하였다. 한편 한양을 장악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개성을 함락하고 평양으로 갔다. 그러나 선조는 이미 달아나고 없는 상황, 평양성은 광해군이 지키고 있었다. 광해군은 백성들과 함께 평양성을 사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나도 그대들과 똑같이 싸울 것이요. 우리가 힘을 합해 죽기로 싸운다면 외적은 결코 이 평양성을 넘지 못할 것이요. 그 말에 힘을 얻은 평양 군사들이 함성을 내지르며 결사항전을 다짐하였다.